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 리플의 다른 의견들을 한번 모아 보았는데요. 약간 불편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장점만 보면 투자에 있는 그 방향성이 혹여나 또 수익률에 직결을 해서 보았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를 또 보았으면 이번에 왜 그분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같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본 거예요. 왜냐면 이런 우리가 코인 유튜버나 코인 관련된 영상을 볼 때 예능으로 보는 게 아니죠. 우리 돈이 걸려져 있고 우리는 그게 실턴 조턴 간에 수익에 직결되어져 있는 이런 사고 판단력을 기르고자 해서 이런 영상들을 챙겨보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쪽에 투자를 했다라고 해서 거기에 달콤한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한들 내 수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을 항상 열어두시면서 제발 보는 습관을 잘 길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 보았고요. 이번에 경기도 메일님께서 이제 분석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리플이 부분 승소한 것은 거래소를 통한 순수 개인 투자자의 한정이다. 그리고 그것만이라도 얻어내면 개꿀이라며 코인베이스와 리플은 마켓메이커 사이에 두고 재상장을 긴밀히 협조해 왔다. 그리고 판결이 나오자마자 재상장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여겨 즉시 행동에 옮겼다.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 주가도 좀 많이 올라왔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그 아크 인베스트 누나가 기술적 패턴 분석에 따른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기 직전에 또 매도 물량이 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이제 눌림목이 나와도 좀 이상하지 않는 코인베이스 주가이긴 하지만 이것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언급을 해본다면, 자, 일단 대중들의 대상으로 한 거래소 다시 리스팅돼서 거래해도 이제는 문제 제기 없다라는 즐거움이 있고, 기관에게 넘긴 7.2억 달러의 리플은 최악의 경우 벌금이라도 삐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 상황에서 뭐랄까 약간 그냥 좀 소소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 이분의 이제 의견인데요. 자, 리플 기관 투자자들에게 벌금으로 퉁치고 이미 다 끝났다라고 하고 이제 우리는 개인 투자자만 챙기면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SEC 쪽으로 보게 되면 야, 개인 뭐가 돈이 되냐? 이게 돈이 됩니까? 라고 보니까 그거 아니고 기관을 돈 조져서 돈을 어차피 개인 거 돈 틀어봐야 얼마 안 나오니까 삥을 여기서 좀 충당을 하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냐 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동환 대표라고 해서 크립토 관계자, 또 이 전문 또 뭐 기자 출신이신 것 같은데, 이분의 의견은 뭐 다음과 같습니다. 자, 반반 정도 이겼다. 그리고 이대로 확정된다면 리플은 또 최소 1조 원 정도 더 낼 것 같다. 앞으로 락업 베스팅 있는 토큰 판매는 전부 미등록 증권 판매로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알트코인 프로젝트의 치명적인 SEC 논리들은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하는 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또 이런 분위기가 안 좋은 이야기가 또 나오다 보니까 또 커뮤니티 분위기는 또 이랬습니다. 네, 이분이 그분이신데요. 대부분 부정적인 이야기를 또 많이 하니까 댓글은 거의 다 뭐 잘 알지도 못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나에게 그냥 정보 부분에 있어서 긍정이 있으면 부정이 있는 겁니다. 강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는 것이고요. 둘 다 알고 있는 게 정말 좋은 거지, 이게 보기 싫다라고 이 부분만 본다라고 해서 나의 투자에 있는 스킬이 한 단계 더 성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불장일 때만 투자하고 약세장일 때는 또 회피하면 그때 그 대응하는 방법이나 방식이나 이런 게 상당히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즉 실력이 안 늘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저런 분들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할 것이는지 보게 되면 저런 것도 약간 아직은 뭐 위험 리스크가 아직은 좀 더 남아져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라는 취지로 좀 들리는구나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은 이건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서 준비를 할까 말까 하다가 또 준비를 했는데요. 자, 닉네임 짱짱한 쿵장치라는 분이 리플 수년간 소송 설레발 치더니 고작 300원 오른다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걸 해결을 하면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라고 코인 유튜버 분들이 너무 막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너무 높긴 했었죠. 근데 오히려 900원대에 계속 머물다 보니까 또 저런 이야기가 되게 저도 좀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기반 측면에서도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의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형태도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나와야 되고 외부 쪽으로 현금이 들어올 수 있으면 그런 측면이 아직은 좀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볼린저 밴더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튀어오르면 다시 수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어차피 풍차 돌리기이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더 많이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한이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아직은 좀 더 리플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져 있는 건 이제 벌금 추이가 어느 정도에서 뭐 수순이 좀 될 거냐 또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까지를 고려하면서 투자하는 측면으로도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이번 여름 시즌만 잘 넘어간다고 하면 수요일 행사 때마다는 그래도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에 리플 그렇게 좀 보시는 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18일, 19일 날 SEC 관련된 또 내용이 있고 암호화폐 법안에 따른 내용들도 나와주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리플 고래들이 하락장에 매수를 했다라는 시점을 보게 되면요, 22일부터 28일까지 야금야금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식통이 빨랐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또한 리플 CEO가 SEC 중요한 모든 부분에서 졌다, 일부 승소에 포장하는 시도가 한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리플 CEO가 이제는 머스크 형과 조금은 비슷해진 발언을 좀 하지 않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자리에 가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머스크 형에 있는 컨셉으로 좀 밀고 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 남아져 있는 법원의 판결 추이도 있긴 하는데 약간 유리한 고지도 있긴 하지만 조금은 더 주의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더 어땠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약간 겸손하지 못했을 때 항상 머리통이 깨지거나 그러거든요. 예, 항상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겸손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이두희 씨가 이번에 트위터에서 휴식하고자 트위터 계정을 일시 정리를 했던 게 있었는데 이게 또 오해가 발단이 됐었죠. 그게 해프닝으로 끝났고요.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채굴자 지갑 조정 중이라고 해서 채굴자들의 보유량을 일단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잠재적으로 시장이 또 많이 약세를 보이면 일단은 계속 더 들고 갈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형태로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양날검이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SEC가 증권으로 인정한 알트코인 가격의 일일 변동률을 보게 된다고 하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아마 이제 로빈후드에서도 상패 리스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해당이 되었던 게 반사회적 이익으로 볼 수도 있게 되겠는데요. 그게 솔라나, 에이다, 니어, 그리고 XRP 이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솔라나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갈 것 같다고. 그 다음으로 이제 코인게코에서 이제 크립토 순위가 나온 거 있는데요. 영국, 네덜란드, 독일, 뭐 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프랑스 각각마다 알트코인 밀어주는 게 조금씩은 다소 차이가 있고, 이런 것도 좀 눈에 익혀두시는 게 또 바람직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럽에는 어떤 코인이 조금 더 강하고 어떤 게 좀 더 약하고, 아시아 쪽에서는 당연히 리플이 강세고, 그냥 뭐 이런 게 있죠. 특징적인 거. 이 특징적인 파악을 좀 잘 해놓으면 나중에 특정에 있는 그 나라에서 밀어주는 코인이 뭘까라고 하면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 게 정리가 잘 돼서 곧바로 투자에 있었을 때 베팅도 누군보다 더 눈치 빠르게 베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 또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의 코인적 동향을 본다라고 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성과가 알트코인 쪽이 그나마 이번에 일주일 한 달간 추이는 그래도 좀 퍼포먼스가 다 좋았다. 거의 대부분 10에서 20% 정도 오르지 않았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리플의 역할이 좀 더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락업에 있는 물량들이 이제 풀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적절하게 좀 잘 대처를 하시면서 바라보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7월 달에 이제 남아져 있는 이제 금리 인상 순면하고 통화정책 회의 내용들이 이제 남아져 있는데, 그것도 잘 좀 준비를 하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댓글에서 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제가 저번에 뭐 비트코인 ETF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극단적으로 어떤 분이 댓글로 뭐 그거 사기이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데요. 사기라고 볼 수는 없죠. 예, 다 확인해서 하는 거지. 이게 코인이 아닙니다. ETF라는 건 코인이 아니에요. 네,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EC 쪽에서 다 확인해서 검토해서 ETF 통과해주고 그런 형태로 하는 쪽인데, 그걸 사기라고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수익성 기반 요소로 보았을 때는요, 이게 배당을 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봤던 프로쉐어스나 그 다음에 저기 하나가 더 있었는데 기억이 나. 프로포즈 맞나요? ETF 그쪽이 가장 불장일 때 ETF 상품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캐나다 거. 그리고 나서 이게 배당금이 지금 들쭉날쭉해서 이게 꼭 고정으로 준다라는 건 아니고, 일단은 준다라는 목적성이 좋고, 그 다음에 ETF 상품이다 보니까 상패가 된다라고 해도 여기에 약관적 절차로 인해서 상장 폐지가 되면 대부분 해당에 있는 ETF 종가 기준점으로 해서 나머지 원금은 돌려줍니다. 네, 나머지 원금은 돌려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디파이가 안전하겠습니까? 뭐 스테이킹이 안전하겠습니까? ETF가 안전하겠습니까? 극단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걸 해도 저한테 뭐 남는 게 없고요. 안 해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공부 차원에서 이런 상품군도 나왔고,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그때 당시 출시했었을 때는 배당금을 주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배당금을 준다라고 하니까 이제 한번 이런 상품에 그나마 덜 위험한 걸 제기를 하는 거죠. 네, 요런 것도 있다. 하도 문제가 있는 게 워낙 많으니까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꼭 이렇게 꼬박꼬박 준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인 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왜 너 500만 원 정도를 이제 책정을 해서 이야기를 했냐? 아무래도 이제 차익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냐? 뭐 25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이제 그렇게 되니까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이제 요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대부분 이런 고배당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형태냐면 올라가는 게 좀 버겁습니다. 주가 추이로 본다라고 하면 올라가기가 상당히 버거워요. 그러면 대부분 올라가는 추이가 그렇게 전 높게 보지 않으니까 그 분에 있는 생각과 거의 동일을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익은 그렇게 높게 생각하지 않고 배당과 차익을 동시에 먹지만 차익에 따른 기대감이 별로 없으니, 그리고 너무 많은 돈을 거기다가 넣어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이유가, 이 ETF에 있는 운용사가 그렇게 또 큰 대형 운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냥 적당한 금액 선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금액 선에서 이 정도까지는 좀 괜찮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더 적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상패해도 돈을 줄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이게 약간 검증되기에는 시점도, 배상 주는 시점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게 출시됐던 것도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뭐 이거 가지고 뭐 여기에서 굳이 ETF 상품 뭐 소개로 뭘 제가 뭐 받았다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알아서 뭐 이런 쪽에도 관심이 있으면 조금 더 자체적으로 공부를 해보신 다음에,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고, 그다음에 아니면 아니다. 근데 코인은 솔직히 뭐 항상 위험에 노출도가 워낙 그냥 극단적으로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덜 안전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바인 것이죠. 그래서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정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는 점차적으로 배당금이 계속해서 그래도 좀 챙겨주려고, 많이 챙겨주려고 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인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